대만 증시가 이미 대한민국을 추월했습니다. 2024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을 더해도 2,600조 원이 겨우 넘는데 대만은 지금 3,000조 원을 넘겼다고 해요. 격차가 거의 400조 원 가까이 나게 되었죠. 대만에서 태어나서 또 대만 국립정치대를 졸업하신 왕수봉 교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대만은 TSMC 덕에 중국 중독에서 벗어났다,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단 하나의 반도체 기업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건들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 대만은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했다는 점인데요. TSMC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대만의 공업기술연구원에서 분사되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고, 대만의 공업기술연구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님께서 만들었던 키스트를 벤치마킹해서 197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지난 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만은 전 세계를 주름잡는 반도체 패권국이 되었을까요? TSMC는 어떻게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삼성 파운드리는 TSMC를 넘을 수 있을까요? 서울경제 강현웅 기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C를 조립하던 대만이 AI 시대의 절대 강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대만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수상부터 리사수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셨는데 현재 반도체 생태계를 이끌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게 대만이고 AI 시대의 심장이 되었다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대만 반도체 생태계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TSMC인데요. TSMC의 영향력이 정말 대만에서 너무 크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6월 초에 컴퓨텍스에 2024년에 다녀왔을 때의 느낌을 보면 그때 모든 반도체 슈퍼스타들이 총출동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진슨왕 엔비디아 CEO는 거의 5월 말부터 와서 컴퓨텍스가 끝나는 날까지 거의 2주 동안 대만에 머물렀고, 그리고 리사수 CEO는 물론 컴퓨텍스에 항상 자주 등장하시던 인사긴 하지만 이번에도 키노트를 하면서 TSMC와의 공고한 관계를 나타냈고, 또 인텔의 패키싱어 CEO는 인텔 역대 최초의 컴퓨텍스에서 기조연설을 한 CEO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퀄컴의 크리스티안 와머 CEO도 방문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TSMC를 떼놓고 생각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대만이랑 우리나라가 뭐가 달랐기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걸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현대차도 있고 LG도 있고 대기업 SK도 있고 너무 대기업이 많지만 대만은 거의 TSMC에 좀 이렇게 말해서 그렇죠, 원툴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지원을 TSMC에게 했고, 또 TSMC도 사실 파운드리로서 잘 했죠. TSMC 슬로건이 우리는 고객사와 경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슬로건으로 정말 고객사들을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고 고객사들이 좋아할 만한 기술들로 끌어들였고, 파운드리 생태계가 너무너무 탄탄하고 1980년대 사실 PC 제조 조립 기반이 좀 쇠락하면서 힘들었지만 나라에서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의 AI 중심이 됐지 않나. 우리나라랑 비교해서 이제 TSMC가 세계 최고가 된 이유가 뭘까 저도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만은 원팀이라는 느낌 들어요. 정부랑 기업이랑 국민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치 달려간다는 느낌?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물론 이걸 저는 비하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그 강남역에 있는 그쪽에 가면 플랜카드들 엄청 많이 걸려있잖아요. 욕도 있고. 이거는 제가 함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삼성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대만인들은 이제 TSMC를 두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호국신산. 처음 들어본 용어였는데 나라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부른다고. 삼성전자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거대한 산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또 이제 삼성전자 기술력 좋은 거 나와서 칭찬했다, 그럼 좋아해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꾸 국뽕이라고 무지성 비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비단 삼성전자뿐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대만은 한 팀으로 뛰어가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느낌? 대만 기업들은 서로 막 치열하게 경쟁을 하긴 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이끌어준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느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항상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대만 아까 TSMC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국영기업처럼 움직여서 용수든 아니면 전기가 됐든 인력이 됐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규제에 대해서 정말 TSMC가 잘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노력 많이 하시죠. 설비 투자에 있어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지만
그래도 어떤 용지나 용수 문제, 전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항상 어떤 부지에서 어떤 공장을 짓건 간에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고 있고 네. 뭐 주민들 간 뭐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런 점이 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죠. 말씀하신 부분대로 진짜 정치 사회적인 부분에서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대만 수도 이제 타이베이에서 80km 떨어진 곳에 네. 신주현 바오상 인근 여기에 이제 TSMC가 뭐 새로운 공장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인근에만 TSMC 공장이 뭐 5곳이 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뭐 말씀하신 그런 이슈들은 뭐 안 터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도 네. 메인 클러스터 네. 뭐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네. 2027년에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 발표한 지가 사실 몇 년인데 규제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네. 착공이 몇 년 늦어지고 네. 뭐 이런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진짜 국가 또 기업, 국민이 모두 한 팀이 되는 그런 부분 차이가 좀 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TSMC 공장 그 근처에만 이제 세계적인 파운드리부터 뭐 모바일 AP 세계 1위 기업 미디어텍 같은 그런 기업들도 몰려 있고 네. 대만의 국가 연구기관부터 대만의 대학들도 네. 많이 포진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식으로 R&D도 전폭적으로 막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그 대만 타이페이 같은 곳을 보면은 네. 미디어텍이나 아니면 뭐 ASE 같은 대만 기업들도 있지만 외투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네. 들어와 있고 또 TSMC랑 협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많이 들어왔죠. ASML도 뭐 1조 규모의 하이엔의 EUV 센터 설립한다고 하고 랩리서치 같은 어떤 장비 기업들도 네. 한다고 하는데 그런 외투 기업들이 한국으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규제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토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는 의지가 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아니면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 부처 간 또 뭔가 규제가 달라서 이거 허락받고 이거 허락받으면 또 어떤 게 거절이 됐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뭐 규제를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면서 경쟁력이 또 늦어지고 설립이 늦어지고 이러면서 어떤 연쇄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고 아 그런 규제 문제가 굉장히 네. 심하군요. 항상 있어요. 너무 규제, 특히 외투 쪽 그 규제 장벽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힘들다. 물론 정부분들도 노력 많이 하고 계시겠죠. 근데 더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항상 많이 듣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엔비디아라던가 애플 같은 거대한 기업들의 수주를 받으면서 쭉쭉 성장하고 삼성 파운드리와의 격차를 벌릴까요? 아니면 그들에게도 뭔가 들어갈 틈새가 있을까요? 틈새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전문가분들 아니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기대를 걸고 있는 건 TSMC한테는 없는 게 메모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HBM과 GPU를 한 기판 위에 결합하는 그런 기술들을 메모리부터 패키징까지 네. 한 큐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나 로지스틱스나 아니면 생산 어떤 리드 타임에 있어서 더 유리한 우위를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파운드리 사업부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삼성 현업자분들이랑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네네. 2025년 혹은 2027년이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차피 반도체는 뭐 핀펫으로 가고 GA펫으로 가고 이렇게 네. 점점 그쪽으로 발전하게 될 텐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수율이랑 안정성의 이슈가 있긴 했지만 3나노 GAA를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에 네, 성공했잖아요. 물론 이슈가 있었지만 아마 이 이슈는 TSMC도 겪을 이슈라고 이제 현업자들은 네. 바라보신 것 같아요. 네네. 우리는 먼저 이 이슈를 겪었다. 그러면 이제 2025년에서 2027년쯤에 삼성 파운드리가 2세대 GAA 양산에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라는 게 또 현업자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였는데 경견 사장님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3나노에서 우리가 GA 경험이 있고 2나노 궤도에 올라오는 시점은 TSMC와 동일해지고 TSMC는 2나노부터 GA를 도입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네. 했고 그래서 어떤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을 좀 조심하신 것 같아요. 그런 3나노 어떤 레퍼런스가 좀 잘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율에 있어서 TSMC부터 기술적으로 앞서는 부분을 차지를 해가지고 빅테크 수주도 많이 하고 하면은 너무 좋죠. 네. 사실 GAA가 TSMC가 만들고 있는 핀펫보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 원리적으로 앞서 있는 기술이 맞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늘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3나노 GAA를 쓴 삼성전자 기술이 네. 원리적으로 당연히 핀펫보다 좋아야 되는데 대체 TSMC는 무슨 짓을 했길래 아.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좋은 거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율과 안정성 아닐까요? 아무래도 핀펫이 훨씬 더 네. 추가된
네. 그런 거긴 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포트폴리오, 거대한 포트폴리오 하나만 딱 잡게 된다면 이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업의 주가라던가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기대치를 좀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 TSMC가 올해만 40% 올랐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40% 오르면 지금 삼성전자의 부정적인 분들 싹 사라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네. 물리신 분들의 그런 네. 한이 네. 있을 거니까.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서 네. 현재 시간, 지금 촬영 시간이 6월 19일 기준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전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방영될 시점에는 바뀔 수 있겠지만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좋은 칩, 대단한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AMD라던가 인텔 같은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뚫으려 하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물론 훨씬 더 발전된 생태계를 갖고 있고 네네. 거의 독점을 하고 있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듯이 언젠가는 뚫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엔비디아 천하가 지속될까요? 저는 계속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계속될까요? 럭하게. 럭하게. 저는 저 역시 단시일 내에 천하가 뒤집힐 것 같진 않아요. 한 5에서 10년 정도는 그래도 엔비디아 천하가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그 이상 봅니다. 독보적인 수준의 성능이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생태계 자체도 쿠다. 쿠다. 네. 네, 너무 강력한 생태계. 그것도 사실 뭐 인텔에서 원 API, AMD에서 ROCm 이런 뭐 그런 생태계로 네. 어떤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엔비디아 그 AI와 함께 성장해온 소프트웨어 그리고 엔비디아 직원들이 너무 기민하게 대응을 잘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10년 이상 봅니다. 쿠다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네. 진짜 개발자분들이 쿠다를 버리고 다른 데로 넘어갈까? 그만큼 너무나 강력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너무나 범용이 돼버렸다. 네. 예.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최근에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이제 합병을 한다는 이제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네. 합병을 하고 좋은 반도체를 만들고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뭐 이걸 인수를 하게 되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달려가게 된다면 혹시 새로운 뭐 키플레이어로 도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객사들이 접근하기 쉬운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한다면 엔비디아 야성에 좀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소프트웨어 쪽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그 점을 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도 너무 중요한데 그런 개발 편의성, 개발 환경을 엔비디아에 익숙한 사람들을 뭔가 꼬드길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더 필수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글도 사실 텐서플로우라는 네.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더 쉽게 하려고 네. TPU라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을 만들고 또 거기에 어떤 호환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면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사는 회사로도 유명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어를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여기 쓴 DP, 뭐, 저는 뭐, 다 자기들 용어를 쓰려고 하니까. 네. 이건 정말 네. 여담인데요. 네. 제가 반도체 칩을 네. 2019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AI라는 영역이 딱 반도체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너무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네. 예전에는 뭐 CPU, GPU, 뭐 메모리, DRAM,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적인 용어나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어떤 반도체가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AI를 몰랐다가 알아야 되니까. 빨리 용어 통일을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잡을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또 기자님이 6시에 뉴스레터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거 전 그거 매일 보고 있는데 네. 매번 또 뭐야 또 이거 뭐, 또 새로운 거 나왔네. 매번 새로운 용어라서. 참 쉽지 않습니다. 약간. 그럼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미중 갈등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중국이 특히 보조금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미국 역시 보조금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칩스법 이후로. 네. 반도체가 이제는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진짜 정치 사회적인 거의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사실 이게 정말 고리타분하고 네. 너무 기시감 있는 멘트일지도 모르겠는데 꾸준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꾸준함. 몇백 조, 뭐 네. 몇천 조 해도 일단 우리나라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는 네. 약한 부분이 아직 많이 있고 하는데 뭔가 지원해주기로 했으면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정말 좀 10년, 20년 꾸준하게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정치인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과학자분들도. 한 기술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네.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느껴요. 패션같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HBM 네. 과 패키징이 패션처럼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요걸로 또 다 가요. 그러면 그 전에
하시던 분들은 하시는 분들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낙동강 오래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연구는 네. 좀 지지부진하게 되고 맞은편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뭐 자세한 실상은 좀 더 봐야겠지만 정말 장인처럼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의 뭐 JSR이라든지 네. 뭐 시너츠 이런 기업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좀 한번 딱 뭔가 픽을 했으면 몇십 년은 끌고 가야지 이게 나중에 어떤 열매가 딱 맺을 네. 텐데 HBM 네. 그 다음 패션은 뭐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뭘까요? 그러게요. 네. 수면 전력 공급이 되려나? 네, 아니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또 패키지고 뭐가 될지 궁금하네요. 약간 유리기판. 유리기판이 될 수 있겠죠. 약간 네. 기판으로 갈 차례인가 약간. 뭘까요? 근데 네. HBM도 언젠가 밀려날 것 같아. 그럼 또 HBM 연구하시던 분들은 이제 또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네. 같이 계속해서 다 전반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 아까 또 기술력 말씀해 주셔서 인재 쪽에서도 좀 투자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출 문제가 너무 대두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인재는 거의 문화 재산에 가깝다. 문화재에 가깝다. 우리 인간 문화재, 뭐 무형 문화재 이런 거 하잖아요. 고급 기술을 가진 분들도 어떻게 보면 문화재다. 문화재다. 우리나라에 남아 있을 만한 어떤 요인들을 만들어주는 게 절실하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게끔 어떤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 중국이라든가 네. 미국의 그러한 이제 압도적인 네. 지원을 따라가서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빵 명장 이런 거 주듯이 반도체도 국가에서 주는 뭐 반도체 훈장 뭐 대우라도 좀 해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 네. 결국에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이자 우리나라를 이끌게 네. 또 물론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죠.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고 핵심은 씨앗은 결국 반도체인 것 같은데 네. 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네. 좋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훈장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웨이퍼 모양이라도 오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이거 있으면 뭐 주차장도 50% 할인되고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 준다고 그러면 안 갈 것 같긴 한데 약간 그럼 저도 웨이퍼 그래서 저도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랑 이제 방송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한 진행자분께서 이제 반도체 연구하시는 현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말씀을 그래도 해주시더라고요. 대한민국 반도체 테크 국가대표들이다. 국가대표로서 많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강혜령의 반도체 탐구 서경 마켓 시그널에서 네. 강혜령의 반도체 탐구 생활을 네.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는 구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고 있는 채널인 거. 여기 한번 나와 주시죠. 예. 저희 PD가 오늘 제 미션을 바꿨어요. 대표님 섭외해서 오라고. 다음에 또 제가 출연하는 걸로 또 나중에 또 삼성전자 좋은 기술 나오면 한 번 더 이렇게 만나뵈는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